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만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한국전쟁. 한민족 최악의 비극이었던 이 전쟁은 대체 왜 일어난 걸까요?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과 함께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국군은 초반에는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인민군에게 함락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은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의해 점령된 지역들에서는 인민군에 의한 공포 통치가 시작되었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수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을 학살하는 등 천인공노할 학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국군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격하며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던 찰나,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전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공동으로 인민군을 밀어내고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키며 인민군을 향한 반격에 나섰고, 그렇게 마침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통해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돌파하며 북진을 시작한 국군과 유엔군. 그들은 북진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함락시켰으며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하며 마침내 통일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멸망을 지켜볼 수 없었던 중공이 전선에 개입을 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38선 이남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이후 현재 휴전선 인근에서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이때부터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고지전이 시작됩니다. 특히 철의 삼각지대로 유명한 철원, 김화, 평강을 잇는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기에 이 지역에서는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마고지 전투, 저격능선 전투, 피해능선 전투, 화살머리고지 전투와 같은 치열한 고지전들은 모두 이 시기에 있었던 전투들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서로 일진일퇴의 공방전만을 반복할 뿐 더 이상 전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한과 중공, 그리고 유엔군 측은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측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며 휴전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이미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서류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전쟁은 일시적으로 교전을 멈추고 있는 상태일 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휴전선을 경계로 여전히 분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분단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일어나는 한반도의 역사는 결코 한국전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나마 남아있던 신분제의 잔재마저 모조리 날아가 버리면서 이후 전개될 산업화 및 민주화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들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굉장히 엄격한 징병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 역시 이 전쟁의 실패를 빌미로 김일성이 박헌영을 비롯한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하고 1인 세습 독재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 등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역사에서 한국전쟁이 남긴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대체 왜 이렇게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한국전쟁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당시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김일성의 무모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일성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한 것을 남침의 기회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에치슨 라인은 간단히 말하자면 일본과 오키나와를 잇는 에치슨 라인 밖의 지역이 외세로부터 침략당했을 때에는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고 침략당한 지역의 군대가 스스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안 그래도 계속해서 중공과 소련의 원조를 받아가며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던 김일성에게는 절대적인 기회로밖에 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치슨 라인의 진짜 속뜻은
사실 에치슨 라인의 바깥쪽에 위치한 국가가 적국의 공격을 막아내며 버티는 동안 미국은 유엔을 통해 해당 국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에치슨 라인을 발표한 것이지 결코 해당 국가들이 침략당하는 것을 좌시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에치슨이 이러한 발표를 한 이유는 당시 미국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군대에 큰 예산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웠고 더구나 당시로서는 신생국이었던 한국에 대규모 파병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터라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이었지 결코 한국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치슨과 당시 미국 국무부에게 가장 중요한 한국 관련 현안은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에 대한 원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었고 이 원조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에치슨은 이를 자랑스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 발표를 통해서 대규모 전쟁을 만든 장본인이나 마찬가지가 된 에치슨은 이후 한국인들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말았으며 미국 내에서도 경솔한 판단으로 전쟁을 불러온 국무장관이라는 이미지가 박히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1950년 말에는 탄핵 형식으로 국무장관에서 쫓겨날 뻔하기도 했으며 이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 발표에 대한 변명을 해야만 했으니 당시 아시아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했던 정치인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크나큰 대가를 치른 예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당시 남로당의 수장으로서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월북한 박헌영 역시 당시 김일성에 비해 기반이 약했던 자신의 세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남침을 주장했는데요. 당시 박헌영은 인민군을 내려보내면 남로당원 20만 명이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김일성의 남침 의혹에 호응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박헌영의 동조가 있든 없든 김일성은 이미 전면적인 남침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헌영이 여기에 동조한 것은 남침을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박헌영이 호언장담했던 남로당원의 봉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남로당이 그동안 주도하고 연루된 온갖 사건들 때문에 당시 남한 정부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실시한 데다가 박헌영이 가장 기대를 걸었던 당시 농민들조차 농지개혁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토지개혁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서 인민군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박헌영은 결국 적화통일의 실패 책임을 김일성으로부터 혼자 뒤집어 쓴 채 숙청당하게 되지요. 물론 이유야 어찌되었든 한국전쟁은 명백히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끝없이 대남 도발을 감행하며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당시 피 흘리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지식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